네, 지금 전 세계는 전기차 혁명 중이죠. 이건 뭐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처럼 모두가 똑같이 출발선에 서서 달리는 그런 깔끔한 경기가 아니에요. 어떤 회사는 막 신기록을 세우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또 다른 회사는 글쎄요, 길가에 차를 세우고 멈춰 서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오늘 이 고르지 않은 전기차 혁명의 맨 앞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가 웃고 누가 울고 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장면이 현재 상황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현대, 기아가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말 그대로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서는 거대 기업 폭스바겐이 주력 전기차 모델의 생산을 멈춰 세우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미국 시장에서 같은 시기에 이렇게까지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격전제, 바로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동시에 쓰이고 있습니다. 우선 승자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지금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뭐랄까요? 그야말로 성공 공식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가 얼마나 잘하고 있냐고요?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전년 같은 달보다 판매량이 무려 12%나 늘었습니다. 엄청나죠? 이게 그냥 우연히 나온 숫자가 아니고요. 아이오닉 5처럼 디자인 좋고 성능까지 뛰어난 모델들이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현대차만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바로 그 자매 회사인 기아도 보세요. 10%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줬죠. 지금 이 두 한국 기업이 손잡고 미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뜨거운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거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자존심, 폭스바겐입니다. 그들에게 미국 시장은 전혀 다른, 훨씬 더 춥고 힘겨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폭스바겐의 야심작이었던 전기차 ID4의 판매량이 무려 62%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마이너스 62%. 이건 그냥 좀 안 팔리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에서 사실상 외면받고 있다는 아주 차가운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불러온 결과는 정말 냉혹합니다. 단순히 회계 장부상의 손실이 아니에요. 미국 테네시 공장의 생산 라인이 멈춰서고 약 160명의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무대를 옮겨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복잡한 시장이죠.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국 내수 시장은 좀 주춤하는 것 같은데 바깥으로는 정말 무서운 기세로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언뜻 보면 좀 헷갈립니다. 자, 소매 판매량,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팔린 차는 5% 성장에 그쳤는데 공장에서 출고된 도매 판매량은 무려 23%나 폭증했어요. 이 엄청난 차이, 대체 이 많은 차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정답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전 세계로 향하는 수출 선박에 실렸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중국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드니까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바다 건너 새로운 땅을 향해서 총공세를 시작한 겁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체리를 보면 이게 얼마나 거대한 흐름인지 알 수 있어요. 이제 자국에서 파는 것보다 해외에서 파는 차가 더 많아졌습니다. 무려 판매량의 53%가 수출이에요. 심지어 4개월 연속으로 자체 수출 기록을 깨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비단 중국 회사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상하이에 있는 기가 팩토리를 거의 글로벌 수출 기지로 활용하면서 중국 내수와 해외 시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로 가는 길이 마냥 꽃길만은 아닙니다. 모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거대한 장벽들이 있고요. 또 어떤 기업들은 아예 자동차 회사의 정의 자체를 바꾸려는 듯한 아주 대담한 미래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요, 높은 관세 장벽처럼 회사 외부에서 오기도 하고 또 노사 갈등처럼 아주 골치 아픈 내부 문제에서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 천하의 테슬라도 예외는 아니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인도 시장에 진출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모델화의 주문이 고작 600건에 그쳤습니다.
왜냐? 인도의 어마어마한 수입 관세 때문에 차 한 대 가격이 거의 1억 원에 육박하니까 시장에서 외면받은 거죠. 반대로 지금 최고 실적을 내고 있는 현대차는 안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노조가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해외에 공장을 지을 때마다 자기들의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건 자칫하면 회사의 빠른 의사결정과 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기업들이 바라보는 다음 무대는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몇몇 선두주자들은 그 답이 더 이상 자동차에만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의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테슬라의 가치를 이끌어갈 진짜 주인공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될 거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담한 선언이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큰 그림은 이겁니다. 먼저 자동차를 통해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고요. 이걸로 로보택시 사업으로 확장한 다음에 거기서 얻은 모든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를 최종적으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그대로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이 거대한 야망을 위한 일종의 발판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에서의 치열한 싸움, 보이지 않는 글로벌 장벽, 그리고 로봇이라는 먼 미래까지.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면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딱 4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전기차 전환은 그냥 하나의 경주가 아니라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복잡한 전쟁입니다. 둘째, 성공 공식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에서 통했다고 다른 곳에서도 통하는 게 아니죠. 셋째, 내부의 갈등이 외부의 경쟁자만큼이나 사업을 흔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쩌면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자동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이렇게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시장의 시대에 과연 자동차 회사라는 말은 앞으로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단어의 정의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쓰이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